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벌써 12일 일요일 밤이 됐는데요. 윤석열 당선인에 관련된 여러 가지 뉴스들, 중요한 뉴스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이 부분에 관해서 제가 정리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이제 인수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누가 하느냐, 이게 제일 추미의 관심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최종적으로 오늘 확정이 됐습니다. 동아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 위원장에는요, 제가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안철수 대표가 확정이 됐고요. 부위원장으로는 권영세 의원, 선대본 본부장을 맡았었죠. 이 두 분이 사실상 확정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장제원 비서실장이 오늘 오후에 안철수 대표하고 만나가지고요. 최종적으로 위원장직 수락을 전제해서 인수위 구성에 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단일화 할 때 제 일성이 뭐냐? 이 단일화 과정서부터 그 다음에 인수위 구성, 그 다음에는 이 공동정부 구성, 이런 데까지 다 합의했다. 이렇게 협의를 했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 일성이 이제 대선이 끝나면 바로 합당 문제를 논의하고, 그리고 인수위 구성부서부터 정부 구성까지 합의한다. 이게 합의문의 핵심 이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는 이게 국민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아예 안철수 대표의 인수위원장 이거를 상수로 놓고 검토했다. 이렇게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권영세 의원의 경우에는요, 그동안에 이제 선대본부장을 하다가 선거가 끝나니까 이제 바로 이제 선대본부 해단식을 하고 사무총장직을 내놨어요. 자, 그래서 이 권영세 의원이 부위원장을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상으로 보면 이 부위원장을 자리를 고사한다, 이러한 뜻을 이 윤석열 당선인한테 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이요, 직접 이 권영세 부의원한테 부위원장을 맡아달라, 이렇게 설득을 해서 최종적으로 이 권영세 의원이 인수위 부위원장을 가게 됐다. 이렇게 경의가 자세하게 동아일보 보도로 되어 있는데요. 참고적으로 윤석열 당선인과 이 권영세 의원과의 관계는요, 서울법대 다닐 때 이 권영세 의원이 2년 선배예요. 그러니까 3학년 때 1학년을 들어왔는데 형사법학회 이 학회 활동을 하면서부터, 그러니까 대학교 이 권영세 의원이 법대 3학년 때서부터 두 분이서 굉장한 친분 관계를 쭉 유지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그의 신뢰와 실력을 둘이서 서로 너무나 잘 아는 거 아니냐. 그래서 부위원장으로 발탁됐는데 상당히 합리적인 발탁이다, 인선이다. 그래서 이 안철수 대표의 위원장직 수락, 그리고 이 권영세 의원의 부위원장직 수락. 그래서요, 이 쌍두마차가 말하자면 인수위를 끌고 가는데, 제가 볼 때 우선 두 사람 정치에도 오랫동안 몸을 담았고 상당히 합리적인, 그리고 이제 실력 있는 사람들이 갔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요, 이 인수위가 성공적으로 잘 운영돼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내일 인수위원장하고 부위원장에 대한 인선을 먼저 발표하고, 빠르면 17일 인수의 인선을 지금 마무리한다, 이러한 구상을 가지고 있다 되어 있고요. 인수의 현판식은 21일 날 현판식을 하고 인수위원회를 공식 출범한다, 이러한 계획인 것으로 동아일보가 단독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인수위와 이제 관련된, 윤석열 당선인과 관련된 또 하나의 이제 핵심 이슈 중에 하나는요, 대통령의 관저를 어디로 할 것이냐. 그래서 1차적으로 거론됐던 데가 총리현 관저예요. 그러니까 사무실도 총리실을 쓰고, 그리고 관저도 총리 관저를 쓴다, 이렇게 검토가 됐었는데요. 지금 이제 오늘 오후에 나오는 뉴스들을 보면 거기에 지금 변화가 있다. 이것도 이제 동아일보 단독 보도인데요. 이제 경호상으로도 문제가 있고, 총리 관저 쓰는 것은. 그리고 그 옆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총리 관저 옆에는요, 식당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 저도 청와대에 있어봐서 아는데, 청와대 직원들이 점심시간에 전부 다 거기 나와서 점심밥을 먹고 가거든요. 물론 뭐 구내식당도 있지만 구내식당이 작다 보니까. 자, 그래서 이 총리 관저에 있는 식당들 영업에도 이 경호 때문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어디로 급격하게 플랜 B 검토가 되고 있느냐. 여러분들 삼청동에 말이죠, 아주 이 고관도에 관저가 있습니다. 외교장관 관저, 국방장관 관저, 그 다음에 육해공군 3군 참모총장, 합참의장 관저, 이런 게 전부 다 지금 용산과 한남동에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전부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다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담만 허물어뜨리면 하나의 큰 관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이 3군 이 참모총장들이요, 한남동 공간을 자주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2017년도 이 국방부의 국방개혁안에 따르면은 이 3군 총장의 공간 폐지를 검토한 바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당선인이 이 3군 총장, 육해공군 참모총장 공간 세 곳을 합쳐서 거기에 이제 이 관저로 삼는다. 거기를 지금 그러한 플랜 B가 지금 검토되고 있다. 예. 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한남동 공관촌이 국회의장, 대법원장, 외교부 장관, 국방장관 다 여기에 모여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총리 관저보다는 이 한남동에 있는 3군 참모총장들의 관저, 조금 이제 정부 청사하고 조금 이제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교통 통제를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을 수 있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로 총리 관저보다는 훨씬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정부 청사, 이 서울 청사의 경우에 19층으로 되어 있어요. 그 19층으로 되어 있는데 9층에 있는 이 총리 집무실을 쓰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9층이 너무 높다는 겁니다. 이 건물이 높으면 높을수록 말하자면 저격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호상 우회 요소가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9층까지 안 올라가고 낮은 층에 집무실을 마련하는 방안으로 그런 지금 검토가 되어 있다. 이러한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또 이제 당선인의 말하자면 여러 가지의 위원회들이 지금 쭉 생기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 인수위에는요, 이 3개 TF 위원회가 구성됩니다. TF팀이 코로나 대응팀하고요, 청와대 개혁팀, 그 다음에 지역균형발전 TF팀, 이 3개 팀이 인수위의 별도의 위원회로 구성이 되고, 또 이 당선인 직속으로는요, 이 국민통합위원회가 또 결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3개의 일종의 특별위원회가 별도로 설치되고, 또 그리고 이제 과거의 인수위하고는 좀 다른 점이 바로 뭐냐, 인수위 안에 말이죠, 검증팀, 인사검증팀을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여소야 되잖아요. 이제 민주당 여러분들 야당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소수 여당이 됐어요. 여소야대 상황이기 때문에 첫 국무위원들을 발탁하는데, 만약에 청문회 과정에서 좀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질 경우에는 초기 국정 장악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별도의 검증팀을 만드는데, 이 검증팀에 누가 지금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냐면, 윤한홍 의원이 이제 윤핵관 할 때 이제 한 명이잖아요. 윤한홍 의원이 사실상 이 팀을 운영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검증 작업은 누가 하느냐? 주진우 변호사가 사실상의 이제 팀장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자, 주진우 변호사는요, 이 박근혜 정부 때 민정수석실에서 인사검증 관련 업무를 해본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이번 이 선대본부 참여하는 캠프 합류 인사, 이것도 검증 업무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주진우 변호사의 경우에는 동부지검 형사 6부장 할 때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했고, 2019년도 이 좌천성 인사에 반발해서 검찰을 떠났어요. 그리고 또 작년에 검찰을 떠나서 윤석열 당선인을 도왔던 이원모 변호사, 이 사람도 검증팀에 합류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근데 이제 이원모 변호사는요, 대전지검에서 월성 경제성 월성 원전 사건 수사했잖아요. 이때 담당 수사 검사가 바로 이원모 검사였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관두고 지금 캠프에 참여해가지고 처가 관련 의혹 대응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 이원모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검증 작업은 이 주진우 변호사 그리고 이원모 변호사, 이 두 사람이 주무적으로 처리한다. 지금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윤한홍 의원이 사실상 이 검증팀의 팀장처럼 이렇게 역할을 한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보도는 조선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윤한홍 의원은 인수위에서 백의 종군하기로 한다는 뜻에는 변함이 없다. 다만 인사검증팀 구성 운영과 관련해서는 조언 정도 해두는 역할은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참고적으로 이제 윤한홍 의원은요, 행정고시 출신의 서울시에서 잔뼈가 굵었고, 그리고 MB정부 때 청와대 인사비서관실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요. 자, 인사비서관실은요, 이 발탁하는 데고,
민정실에서는 검증하는 데거든요. 그래서 이 민정실에서 검증팀에 있었던 사람이 주진우 변호사, 그리고 발탁팀에 있었던 인사수석실에 있었던 사람은 윤한호, 이렇게 해서 이제 콤비로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요, 이러한 이제 인수위원 24명 이 검증과 관련해서 장제원 비서실장은 기본적으로 인수위가 2개월 정도 짧게 굴러가는 위원회지만 국민이 어떤 분들이 계신지 궁금해하기 때문에 인수위원에 대한 검증 시간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위에 합류하는 인수위원들 비서실에서 검증 작업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은 이 기자회견에서 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선인 비서실은 소규모로 효율적으로 빨리 조직을 해서 인수위를 지원하고 중요한 인사를 검증하는데 초기 역할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러한 입장을 낸 바 있고, 그리고 인수위원들은 통상 초기 내각에서 총리나 부총리, 장관 등에 임명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수위원 단계부터 제대로 검증을 진행해야 한다. 그리고 인사가 반사한 말처럼 검증은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다. 예. 그리고요, 뭐 아시다시피 윤석열 당선인은 그야말로 이 검사 출신이잖아요. 평생 수사만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첫 번째 대통령 당선이기 때문에 검증도 상당히 강화될 것이다, 이러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 이제 이 김은혜 대변인이죠. 김은혜 대변인이 여러 가지 중요한 입장을 많이 밝혔습니다. 우선 이제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간 개발 문제, 이게 굉장히 양극화가 심하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보면 지역 불균형이 굉장히 심각하다. 그래서 지역균형 발전 TF를 설치한다, 이렇게 밝혀져 있고, 그래서 이제 광역단체장들하고 지금 협의 단계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광역단체에서 지자체 공무원들을 파견받아서 운영하는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TF 팀장하고 그리고 TF 위원들은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결정이 되어야 여러 가지 TF 운영 방향 이런 것들이 정해질 것 같다. 현재로서는 광역단체장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검증팀과 관련해서도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이 국정동력, 국무위원들이 낭비할 경우에는 국정동력이 떨어질 거기에 대비해서 검증을 강화하는 것이다. 그리고요, 윤한홍 의원이 이제 깊숙이 개입한다, 이런 보도와 관련해서 공식적으로는 일단 부인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그리고 주진우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이제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요, 검증팀을 이끌 거 아니냐,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인사 검증하는 주체는 보안을 유지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확인하는 일은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검증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조를 했고요. 윤석열 당선인도 이 인사 시스템은, 인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시스템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점을 이 김은혜 대변인도 오늘 부가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수위는요, 7개 분과로 이제 구성이 된다는 점이 김은혜 대변인의 발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금감원 연수원에는 3개 분과가 들어가요. 기획조정, 외교안보, 정무사법행정. 그리고 삼청동 금융연수원이에요. 여기에는 경제, 1, 2, 사회복지문화, 과학기술, 교육분과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고,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본격적인 통의동 시대가 열린다. 그래서 당선인은 이제 통의동 집무실로 출근을 할 예정으로 그렇게 밝혀졌고, 그리고 인수위가 공식 출범할 경우에는 당선인의 첫 행보는 민생에 방점이 줄 것이다. 그래서 이 코로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현안이 될 것이다, 이러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북한의 여러 가지 도발과 관련해서는요, 이 안보리 위반 북한의 이러한 이 안보리 결의 위반, 이거는 국제사회에서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당선인이 지속적으로 밝혔던 북한 도발의 안보리 결의 위반은 국제사회에서 함께 협력해서 동일한 목소리로 상응하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함을 구태여 추가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아는 거 아니냐, 내가 확인할 필요가 굳이 있겠느냐, 이러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자, 이걸 보면 상당히 지금 아주 뭐라 그럴까요, 문재인 정권이 그야말로 굴종적인 대북 정책 때문에 말 한마디도 못하고 지나갔잖아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이것이 이제 정권 심판으로 이어졌는데, 이 북한은 김정은의 도발 원칙적 대응을 한다, 이러한 입장이 분명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선 작업과 관련해서요, 인수위원들 정확한 현재 진행 상황은 아직 인선 작업이 완료되지 않았다.
않았다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은 인수위를 조속히 인수우연까지 이르면 다음 주 내로 완료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인수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결 작업이 필요하다. 내일 오후 안으로는 말씀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러한 입장문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본래 말이죠. 이 14일 날 인수위원들 일괄 발표하겠다. 이런 입장도 나온 바 있는데 내주 중으로, 이게 월요일이 아니라 내주 중으로 다소 좀 늦어져 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서둘러서 인수위원을 구성하지 않고 발표하지 않고 조금 검증 과정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내부적인 분위기 때문에 좀 늦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제 대만에서 난리가 났어요. 뭐냐면 윤석열 당선인이 당선됐고 검찰 출신으로서, 그리고 더 난리가 나게 된 것은 이제 김건희 여사 때문입니다. 바로 뭐냐면은 지금 이 대만에서 제일 큰 인터넷 포털 사이트가 야후 대만인데요. 검색창에 윤석열을 검색하면 자동적으로 이 김건희 여사 관련 내용이 따라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시간 검색어 1위가 누구냐면은 한국 윤석열 부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키워드. 왜 그러냐면은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요, 현지 매체가 한류스타 같은 미모를 가졌다, 외모가 대단하다, 이러한 반응을 보이면서 지금 야후 대만의 실시간 검색 1위로 올라왔다. 그리고 현지 대만 매체들도요, 윤석열 당선인에 대해서는 한국 정계가 달라졌다, 보수 성향의 윤석열이 1% 미만의 표차로 대통령에 당선됐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요. 특히 윤 당선인의 이력을 소개하면서 정계에 진출한 지 8개월 만에 출마한 공직선거에서 대통령에 당선됐다. 그리고 한국이 87년도에 직선제를 도입한 이후에 국회의정 경력 없이 당선된 최초의 대통령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대만 매체가 보도하면서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 한류스타 훨씬 낫다, 이러한 지금 이 포털 사이트에 인기 폭발이죠, 말하자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여러분들께 참고로 보도해 드립니다. 1차적으로 지금 저녁 시간 후에 이 방송을 하고 바로 이어서요, 또 중요한 뉴스들 많이 좀 나오고 있네요. 제가 오늘 방송이 듣다 보니까. 그래서 또 중요한 뉴스들 계속해서 여러분께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피곤해서 그런지 목소리가 많이 죽었는데요. 자,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잘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